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엄청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정보 중 필요한 것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는 사실을 표현하는 다양한 자료 가운데 목적이나 방향에 맞게 모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에 지적인 해석을 더하여 가치를 높인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찾고 적합한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시대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과제를 위해 정보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이것 역시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 원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제시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보를 찾으실 건가요? 네이버 검색하실 건가요? 가장 먼저 뜨는 걸로 선택하고 현란하게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활용해서 짜깁기? 과제가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정보원입니다. 정보원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일반 도서,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자료, 인적자료 이렇게요. 먼저 일반 도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보려면 아무래도 도서관이 편리하겠죠?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보통 수백 페이지가 넘는 책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자료만 쏙쏙 찾아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목차와 색인을 활용하면 됩니다. 감상을 위한 문학류를 제외하고 지식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책에는 목차와 색인이 대부분 있습니다. 목차는 책의 각 챕터를 알려주기 위해 책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으며 색인은 보통 맨 뒤에 있습니다. 색인이 뭐냐고요? 찾아보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인덱스라고도 하는데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나 항목, 인명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배열하여 놓은 목록을 말합니다. 핵심 단어가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 옆에 해당 페이지가 적혀 있는 형식입니다. 목차와 색인을 활용하면 책을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관련 내용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는 책 내용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에 더욱 편리합니다. 참고도서 역시 중요한 정보원인데요. 만약 종이로 된 참고도서를 이용한다면 사전 앞에 있는 일러두기를 읽어보면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이로 된 것들은 잘 이용하지 않죠. 포털 사이트가 참고도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 메뉴 중 사전을 클릭하여 만나볼 수 있는 어학사전과 지식백과 검색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경우 출처가 자동으로 붙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정보원은 정기간행물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의미하죠. 이 역시 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원입니다. 종이신문은 일면에, 잡지는 앞페이지 부분에 목차가 실려 있어 수록된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전자신문과 웹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검색을 통해 원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하죠?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서 검색을 하시나요?
네이버인가요? 그럼 함께 찾아볼까요? 검색창에 주제어를 입력하고 메뉴 중 뉴스를 선택합니다. 검색을 잘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오른쪽에 검색 옵션을 누르면 정렬 방식, 기간, 영역, 그리고 유형, 언론사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필터링을 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기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뉴스 스탠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는 잡지별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매거진들이 종류가 쫙 보이죠. 그죠? 네. 없는 것도 있지만 꽤 다양한 종류의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린포스트 코리아라는 환경경제신문을 눌러서 기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그 매거진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 원하는 기사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문기사 검색할 때 유용한 사이트인 빅카인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 분석까지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좀 더 질 높은 기사 활용을 위해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자료입니다. 요즘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죠. 저도 도움을 얻은 적이 꽤 많습니다. 영상자료도 이제는 아주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디오 테이프, CD, DVD 같은 형태로 된 영상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CD나 DVD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비도서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대출할 수도 있겠죠.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원은 유튜브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트리밍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있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제작한 자료부터 개인이 만든 자료들까지 무궁무진합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을 통해 잘 찾아서 이용하면 됩니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제작한 영상의 경우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과제에 활용하기에는 전문가가 제작한 자료가 적합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자자료입니다. 전자자료라고 따로 분류했지만 앞에서도 전자자료가 많이 등장했죠? 책도 그렇고 신문기사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요. 전자 형태로 된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외의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포털에서 검색하여 접근하는 수만 가지 정보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우리나라 토종 포털, 네이버, 세계로 눈을 넓히면 구글이 대표적이죠. 이 두 포털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도 정말 다르지만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보면 정보의 종류에 따라 보기 좋게 나열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컨텐츠를 많이 노출함으로써 최대한 네이버에 머무르게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구글은 네이버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황할 만큼 검색 결과 페이지가 단순합니다. 어쩌면 친절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구글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검색 결과를 내보내며 대체로 다른 사이트와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폭넓은 정보 검색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포털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이곳은 온라인상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위해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이곳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탭 아래쪽에 오아시스를 클릭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래전부터 온라인 디지털 자료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만한 것은 웹사이트 리스트입니다. 검색창에 주제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유용한 웹사이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검색으로는 포털보다 유용하니까 많이 이용해보세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최대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무형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클릭해서 둘러보면 보물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학술 데이터베이스 DBpedia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검색어를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잘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보원은 인적 자료입니다. 인적 자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 기상청이나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나 대기오염이나 기상학 관련 교수 등이 인터뷰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합하고 여러분들이 과제에 활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 믿을만한 작가인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목적,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편견이 들어가 있진 않은가, 정확성, 작가가 말한 사실이 올바른가, 작가의 견해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최신성, 출판일이 최근인가, 최신 정보인가, 내용의 관련성, 필요로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본인이 수합한 정보가 이 항목에 잘 해당이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찾은 전자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 목적, 정확성, 최신성,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각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져보고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과제에 활용하기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니까 잊지 말고 꼭 거쳐주세요.